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우리 양도로 보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하신다면 제목을 줄줄이 깨고 있다가 섞어져 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죠. 그러니까 매매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교환을 봅니다. 교환도 여러분 보시면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 B 토지를 서로 맞바꿉니다. 그러면 교환이요, 갑소유 A 건물, 을 소유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을로부터 B 토지를 받죠. 그러니까 갑의 이 A 건물은 양도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을 입장에서 보면 또 역시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죠. 그러니까 을의 B 토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입은 교환이요, 양도소득세 대상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는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밑줄입니다. 쌍방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인의 현물출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물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여러분, 법인의 현물출자도 이해하신다면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현물출자를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출자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설립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법인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자,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고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는 좀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물변제 보시면요.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보세요. 대물변제.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물변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변제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요. 자, 그래서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전됐어요. 을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되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요게 요런 예들을 하나씩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요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면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요,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여러분,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한다. 그러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해요. 자, 예전에는 남자가 주로 위자료를 줬는데 요즘은 여건이 신장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를 주면서 사실상 이전하죠. 자, 보세요. 어떤 대가를 받냐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함으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만 근데 제3분할로 인한 이전 있죠. 이혼할 때 제3분할 총권 행사로 인한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제3분할 총권 행사예요. 자,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여러분요, 보세요. 남편 명의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 명의로
부동산 다 돼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쫄 거 없어요. 제3분할 정권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를 판례가 인정해 준다, 판사가. 자, 그러면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오는 건데, 자, 남편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나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돈 번 거죠. 자, 그러니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준다 할지라도 자, 취득 원인은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에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역시 이것도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또 조세 물납도 그래요, 여러분. 조세 물납도. 자, 여러분 보세요. 조세 물납.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조세를 물납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물납한다? 그럼 지자체로 저희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로서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조세 물납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하면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를 거기 어디다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몰아서, 물론 교재는 흩어져 있지만 몰아서 해놓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206페이지 양가로 4번 대물변제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 비춥니다.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한 것을 본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어떤 건지 또 잘 보세요. 자, 부담부 증여가 어떤 거냐. 자, 이건 이제 취득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부담부 증여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겁니다.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자, 부담부 증여요. 먼저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요, 시가 예를 들어서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갑이 3억 원 빌려 쓴 게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습니다.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자, 어떤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야, 을, 내가 너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내가 근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였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 진짜 미쳤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그럼 자, 보세요.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요, 또는 이게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그럴 때 증여자는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있죠?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사례 같으면 지금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갚아야 할 돈, 증여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책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부담부 증여 시 양도책 계산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있죠? 이것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수증자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배웠습니다. 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3억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자,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요? 무슨 대가를 줬느냐?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무슨 대가를 줬냐면, 자, 3억 원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만큼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 같으면 봅니다. 채무인수액.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을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 있죠? 예, 이외 자산.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건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알아둡니다. 부담부 증여 이거예요. 자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증여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여기에 유상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증자는 물론 이제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자 갚아야 하는 돈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둡니다. 자 요 똑같은 사례에서 시험 문제를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오면 수강생들이 계산 문제 통과 안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3억 원. 이게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럼 부담부 증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 내용에서 기억번역 밑줄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그 자산이 밑줄이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유전되는 것으로 봐. 또 밑줄이요.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됩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니은번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자 요거 공짜로 받은 거죠.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밑줄. 그 다음에 디귿번 지금 참고적으로 보세요. 부담부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세를 수증자와 연대해서 납부할 문은 없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알아서 내가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겠죠. 자 아빠가 중고딩 자녀한테 미성년자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제가 알바 뛰어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학원 갔다 와가지고 편의점 가서 알바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억 원 갚을게요. 그리고 아빠 돈 갖다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 입장에 보면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밑줄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냐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에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예요. 취득세에서는. 근데 양도세에서는 추정한답니다.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요.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가 존재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항상은 아니고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일단 양도세 틀을 다 잡은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요약집으로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험에 이게 23회 때 한번 나오고 또 이게 30회 시험 때도 이게 깊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든 간에 다시 또 최근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요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양도차익 계산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208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6번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에 관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건데 좀 이따가 한번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에 관련한 얘기인데 여기 어떤 건지 자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양가로 6번은 그냥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자 돈을 빌렸습니다. 예,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갑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병을 뭐라고 하냐면 물상보증이라고 민법에 얘기하죠. 자, 보세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하고 상대가 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변직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가 경매에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경매됐고요. 병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데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다시 재취득합니다. 그러면 재취득하면 이때 요 병이요. 자신의 것을 넘기고 결국은 양도하고 자신이 자신의 것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취득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이때 자기 본인은 누구냐면 물상보증인 자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한 거. 공매 경매된 자산을 본인이 재취득했다.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병이 물상보증인 병이 자기가 양도하고 자기가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요 양가로 6번은 근데 그 설명하고 좀 반대로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채무 보증을 위해서 담보로 증여한 자산이 경락돼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을 본다. 요건 또 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양가로 6번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이 타인에게 넘어간 거고요. 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이 물상보증인 취득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양도로 보는 거고. 근데 이것을 자기가 물상보증인 본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가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타인에게 넘어갔다 그럴 때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 있냐면 참고를 한번 보세요. 자,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일단 공매 경매, 자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합니다.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 물어봤어요. 이 부분 강의했었는데. 저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니요 저기 제 친구 얘기인데 뭘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제 친구네 집이 지금 사업이 잘못돼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하면서 간 주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불러서 얘기했죠. 자, 여러분 1억에 만약에 1억에 취득했는데 자 7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에 샀는데 7천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천이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자, 공매, 경매,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을 한번 보세요. 참고 한번 봅니다. 당초 소유자 명의로 경락.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담보재산이 경매에 게시돼서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요거예요. 자, 그래서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에게 매각이 됐다, 타인에게 경락이 됐다, 그때는 양도에 해당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제목 공매, 경매, 그리고 보조단 내용을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용요. 자,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수용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수용권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권을 수용권자한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양가로 1번 무상이전 밑줄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밑줄.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아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기억, 니은, 디귿을 줄곧 외울 거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니은번 해당 재산을 원래대로 채무자가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죠. 담보 이전이죠. 예. 자, 디귿번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는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이건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양도담보계약을 근데 밑줄이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자. 자, 여러분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돈을 못 갚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근데 양도담보된 재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조단을 한번 봅니다. 양도담보, 자, 밑줄입니다. 양도담보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당 재산을 채무 변제 충당한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밑줄 그어놓고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환지처분입니다. 자, 여러분 환지처분 요거 일단 밑줄을 한번 그으셔야 되겠네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이 환지처분으로 환지처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종전의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것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짝이요.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짝이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요.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시군에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자, 결국은요. 자기 땅을 주고 자기 땅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에 넣는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말합니다. 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요. 자, 대가
만약에 없이 이전하냐고요? 아니에요. 다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건데 왜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질 때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사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자, 결론만 알아두세요. 결론,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목만 알아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니은번자입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교환의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짝입니다, 이거.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토지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토지 소유자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 을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이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과 을. 그럴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없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니은번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잘 알아둡니다. 자, 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이것은 가만지 증환지에 대한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요약집 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가로 4번 공유물 분할을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이요. 자, 공유물 분할도 한번 편하게 보세요. 공유물 분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을 설명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공유물 분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50%씩이었는데 지분의 표시 없으면 50%씩 균등 지분이었는데 분할하였다. 그냥 자기 지분대로 나눈 거잖아요. 자, 이렇게 또는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어요.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이쪽도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데 소유 지분별로 50%씩이었는데 소유 지분별로 분할했다. 자, 지분의 변동이 없죠. 자, 이렇게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 있죠. 이런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지분 일단 증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이었는데 감 60, 자,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감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럴 때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 저 사례 같으면 각 같으면 10% 늘어났죠.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너 10% 공짜로 더 가져 무상으로 이전하면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자, 그러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알아둡니다.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한번 볼게요. 양가로 4번이요. 209페이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기억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자격. 니은번이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재분할. 지분의 변동 없죠? 자, 지분의 변동 없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디귿번 똑같습니다. 디귿번도 한번 밑줄이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이혼함에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부부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제가 아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는데 내 몸 내가 찾아간 거라고 그랬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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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래서 거기 이혼시 재산 이전 참고에 비교가 되어 있죠. 자,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하면 대물변제로 양도, 이혼의 위자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하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표시에는 꼭꼭 알아둡니다. 비교해서. 그 다음에 21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양도로 보는 경우요. 공유물 분할 계속 나오네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봐 양도로 본다. 밑줄 짝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탁 해지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짝이에요. 여러분, 신탁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자, 또 믿고 맡았다가 신탁 해지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고요. 신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 이전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그런 얘기죠. 부인, 자다 말고 남편이 자기 부인 껴서 여보 일어나 봐. 내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4억에 사는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4억에 사는데 8억에 됐어.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여보. 둘이서 매매 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 갑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이게 5억이 됐대요.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2억에 샀으니까 사셨는데 저한테 2억 1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자, 이런 거. 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입니다. 증여 추정 동그라미 1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간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밑줄이요. 다만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이요.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가 상속증여세법 내용이라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라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부간에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되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의 매매 양도는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 간다. 단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1페이지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밑줄이요.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신탁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결국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거, 신탁 믿고 맡기는 거, 신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과 관련한 요 내용을 쭉 한번 길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하여튼 신인관계에서 위탁자권대, 실제 위탁자권대 다 집의 통조권은 위탁자한테 있고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에 하니까 양가로 8번 결론 맨 마지막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에 밑줄 짝이요.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믿고 맡았다 돌려주는 거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양가로 5번과 양가로 8번이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양도세 대상을 물으면서 과세상과 양도의 유형을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기억번 도시벌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자,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예.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정에 따라 재산분할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내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을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는 자, 주식, 출자 지분,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건물 건설 업자면 사업자가 판 거잖아요.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기억번, 그 다음에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212페이지 여러분 제3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자,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냐. 여기 이제 32회 시험 때 나왔단 말이죠. 작년에 가끔씩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요거는 이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 자, 작년보다 확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몇 가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그렇지만 혹시 이제 몰라서 하여튼 종합 문제 대비해서 심화 과정에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제3절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먼저 일반적 거래 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자,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밑줄입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 잔금 청산일, 즉 대금 청산일로 한다 밑줄이에요. 그리고 그 대금 청산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대금 청산일로 한다.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었어요.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이 경우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금 청산일에 이 대금에는 양수인이,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그때 이 대금 청산일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면 취득시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 계산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겠습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설이에요. 주식은 명의 개설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밑줄짝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설일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이렇게 등기 접수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례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로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애매합니다. 부동산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만약에 2022년 3월 2일이고요.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22년 4월 10일이고요. 4월 10일이고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은 대금 청산일은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만약에 요게 20일입니다.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등기 접수일은 2022년 5월 만약에 28일입니다. 5월 28일이고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여러분요,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 언제예요?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일이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됩니다. 대금 청산일. 그러면 갑 입장에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양도세상의 양도 시기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죠. 4월 20일. 이 4월 20일 대금 청산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자, 갑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양도한 날, 판날이고 을 입장에서 보면 이날이 산날이잖아요. 취득일이고. 자, 같은 날입니다. 이거 매매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기 접수일을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똑같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죠?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항상 봐야 되는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취득시기 문제 나오면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등기 접수일이죠? 3월 28일. 자, 그 다음에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5월 28일로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자, 불분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 대금 청산일은 불분명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식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월 28일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에 양도시기도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등기 접수일 5월 28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교재 예제 문제 볼게요. 더 쉽죠, 예제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옳은 거랬습니다. 계약일 중도금지일 필요 없고 계약상장금지일 필요 없고 양도세에서는 자, 대금 청산일이죠. 실제 잔금 지급받은 날. 근데 불분명해.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고요. 특수한 거래에서는 오늘 양가로 3번만 좀 한번 볼게요. 상속 증여에 따른 취득자산. 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예규나 통칙에서는 이게 증여받은 날이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되고 저건 참고고 그냥 증여받은 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옆에 보조단을 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이요.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죠. 증여는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막 이래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막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자, 증여는 계약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에서는. 근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서로 뒤바꾸는 거 주의합니다.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고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렇게 빗줄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심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2회 때 이미 예제 문제 보다시피 이렇게 나왔어요. 이 깊은 내용들은 우리 심화 과정에서 요약집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자, 오늘은 그냥 이미 출제가 돼서 또 출제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216페이지 제4절 비과세 양도수입니다. 양도수세가 이제 비과세 양도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양도수세가 비과세 되느냐 이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양도수인데요. 자, 요거는 뭐 좀 덩어리가 좀 크니까 자, 요까지 하고 비과세 양도수기요. 본격적인 것은 물론 이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별표 2개 하시고요. 최근에는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이 최근에는 이게 비과세 양도소득이 예전엔 거의 매년 나오다가 최근엔 좀 뜸하다고 그랬죠.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개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 또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들을 살짝 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6페이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